네, 저희가 이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비과세 여부, 그리고 과세 방법에 대해서 분리과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택의 임대소득은요. 한 개의 주택만 소유하면은 요거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택을 이제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는 본인이 거주를 하고 있고 딱 한 채만 임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이 경우는 과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조문에서 비과세를 하실 때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라고 이제 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주택을 임대하는 자가 아니라 소유하는 자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 본인의 하나의 주택을 거주하면서 하나를 임대하면은 이거는 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돼서 과세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개 주택을 딱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비과세가 되고요. 요거는 개정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제 내려오던 그런 규정입니다. 자, 근데 요때 딱 한 개 주택만 이제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택 자체가 굉장히 그 금액이 큰 비과세 되지 않는 그런 주택이라 하면은 이제 고가 주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고가 주택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그냥 과세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그러면 어떻게 따지느냐? 우리가 기준시가 9억 원을 따지게 되는데 요거는 과세기간 종료일, 즉 우리가 2019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시가가 얼마인지를 조회해서 그때는 한 개의 주택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비과세되지 않고 과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요. 물론 9개 주택도 이제 과세가 됩니다. 9억 초과되는 이제 고가 주택뿐만 아니라 9개 주택도 과세가 되는데 9개 주택도 파악을 하셔서 한 개 주택만 있다 하더라도 과세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준시가 라는 건 과연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이건 두 가지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준시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동주택가격 이렇게 부릅니다. 공동주택가격. 주택가격.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일반적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가격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인터넷 이제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우리가 국토부에서 조회하는 그런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소지를 넣고 이제 번지수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연도별로 이제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준시가 9억 초과 여부를 이제 따져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한 개의 주택을 소유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질 때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거는요. 본인하고 배우자는 주택수를 합산해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배우자도 한 주택을 갖고 있고 본인도 한 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각각 하나씩만 임대하면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본인과 배우자는 이게 합쳐서 2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비과세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할 때는 합산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근데 여기서 또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주택수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는 합산하지만 우리가 일단 과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 이후에 직접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합산해서 우리가 소득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소득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은 원래가 한 개의 주택이지만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에 만약에 원룸이 한 10개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떼봐서 그 등기부등본에 각각 호수별로 102호, 102호, 103호, 이렇게 301호 이렇게 구분해서 소유자가 표시가 되고 면적이 표시가 된다면 이거는 구분 등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각각 하나씩 주택. 그래서 각 호수별로 뭐 주택수를 계산해야 되겠고, 그게 아니라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봤을 때 전체 소유자가 딱 하나로만 돼 있고 호수별로 구분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건물 자체가 한 개의 주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공동소유주택 얘기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를 했으면요. 이거는 하나의 주택을 여러 명이서 같이 가지고 있게 되니까 지분이 큰 자의 소유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하나인데 지분율이 6대4다. 그러면 60% 갖고 있는 사람은 1주택으로 보고 40%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지분이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라고 표현해요. 지분이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언제겠어요? 요거는 이제 5대5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해서 동수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지분이 큰 자가 둘 이상인 경우가 되는데
그때는 각각의 소유가 돼요. 즉 주택은 하나인데 5대5 그랬으면 이 사람도 한 주택, 이 사람도 한 주택이 돼서 각각 주택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과세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 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분이 큰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합의해서 그들 중에 한 명을 주택의 임대수익 기속자로 정했으면은 그 사람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즉 5대5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임대수익을 다 갖겠다라고 하면은 요 사람에 대한 주택 소유 수만 하나로 이제 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세 비과세 하는 그 요건 그리고 주택수를 계산하는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택 소유 수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과세 여부를 따지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이제 국세청에서 나온 제가 그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서 요 강의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요 이제 자료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모아가지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걸 갖고서 해설을 좀 해드리려고 이제 하는 건데요. 자, 보면은 먼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 이상이냐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1주택이면은 먼저 주택수를 계산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주택은 부부가 합산해서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부 합산해서 소유 주택이 1주택인지 2주택인지 3주택인지가 나와야 되겠고요. 만약에 부부 합산에 1주택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준시가를 봐서 12월 31일의 기준시가죠. 9억 원 이하다 그러면은 과세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때는 아무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9억이 초과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월세 합계액에 대해서만 가지고 2천만 원 이하면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2천만 원이 초과됐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종합과세만 가능하게 되죠. 자, 분리과세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종합과세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저희가 같이 한번 잠시 뒤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2주택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부부 합산 2주택이면은 이때부터는 이 기준시가 요건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준시가가 9억이 초과됐냐 안 되냐는 1주택일 때만 검토하는 겁니다. 1주택일 때 과세할 거냐 비과세할 거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부부 합산 2주택이 넘었다라고 하면 기준시가 상관없이 무조건 소득세를 이번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경우에는 월세 합계를 가져서 역시 2천만 원 이하면은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고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종합과세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부부 합산 3주택이 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거랑 다르게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3주택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 이때 그 3주택 여부는 역시 부부 합산을 따지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주택을 하나, 배우자가 주택을 2개 갖고 있다 하면은 이때는 3주택 이상자가 되는 것이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질 때 이건 총수익 금액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월세 합계와 간주임대료를 합산해서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2천만 원 초과했다면은 종합과세만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무 사례에서 좀 다뤄볼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이제 사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부 합산에서 이거는 1주택 사례인데요. 먼저 앞에 내용 보시면 본인, 형, 자녀, 부친이 모두 함께 거주를 하고 있어요. 가족 모두 배우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소유 주택만 판단하면 되는데, 자, 본인, 자녀, 동생, 부친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돼요. 자, 이 경우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자, 본인이 A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시가가 9억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주택자는 과세를 할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1주택자는 기준 시가 9억의 초과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딱 9억일 때 어떻게 할 거냐? 과세냐 비과세냐? 아까 9억 초과시 과세였어요. 그러니까 9억 이하까지는 비과세죠. 그렇기 때문에 딱 9억일 때는 이건 비과세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9억까지 됐기 때문에 비과세. 그래서 소득세 신고를 이제 안 해도 되는 A주택 본인은 그렇게 된다 보시면 좋겠고, B 자녀 같은 경우는 거주니까 이때는 이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고요. 자, C라고 하는 주택, 동생은 C라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니까 기준시가 9억 넘었는지가 중요하겠죠. 보니까 기준시가가 9억이 넘었네요. 기준시가 9억 넘었으니까 이번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이 있는데 보증금이 있으면 우리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부터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간주임대료는 계산 안 해도 되겠습니다. 월세만 갖고 판단을 하고요. 자, 월세가 합계가 2,200만 원, 즉 2천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때는 종합과세만 선택이 가능하죠. 종합과세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부친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기준시가 여부가 중요하겠죠. 역시 기준시가가 10억, 9억 초과 됐으니까 과세를 해야 되고요. 주택, 3주택자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역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 1,900만 원,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이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이제 사례가 그 국세청에 해설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유인물 통해서 우리가 그 동영상 강의를 보시는 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보시면 좋으시겠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사례 한번 다뤄보시면 자, 이번에도 본인과 배우자, 부모가 모두 같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과 배우자 각각 주택을 하나씩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부는 주택수를 합산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본인, 배우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준시가를 볼 필요 없이 기준시가랑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해서 부부 합산으로 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판단을 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는 각각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여부라든지 이런 거는 각각 계산하게 되는데 자, 먼저 본인 A라는 주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보증금이 5억 있어요. 그러나 간주임대료는 부부 합산 3주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부 합산 2주택이니까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아도 될 거고요. 월세 합계가 2,100만 원, 즉 월세가 2천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때는 종합과세만 가능하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보겠습니다. 배우자는 B주택이죠. B주택인데 임대를 하고 있는데 역시 2주택자부터는 기준시가 볼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보면은 3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할 필요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월세가 없네요. 그러면 간주임대료도 총수익 금액이 없고 여기도 총수익 금액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가 없겠는데 뭐 이제 일단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소득이 없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과세 소득 없음. 네. 매출 총수익 금액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부친과 모친은 있습니다. 부친은 거주하고 있고요. 모친은 임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부친과 모친은 소득세 신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왜냐면 부친과 모친은 부부시잖아요. 부부시니까 부부 합산 2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 개 주택은 거주하고 한 개 주택을 임대한다 하더라도 이때는 부부 합산 2주택 소유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거주 주택은 당연히 이제 임대 수익이 없으니까 과세 안 하지만 모친의 요 임대 수익 있는 부분은 과세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준시가 여부 역시 관계없이 우리가 부부 합산 2주택이니까 관계없고요. 간주임대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볼 필요 없고 자, 월세 합계가 딱 2천만 원이에요. 자, 2천만 원이면 우리가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를 따질 때 어떻게 되느냐? 2천만 원 초과냐 이하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2천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그래서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부 합산 3주택 사례가 될 텐데요. 요 경우에 보시면은 이때 본인 배우자에서 총 ABC 주택이 3주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도 임대는 2개 하고 거주를 하나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는 2개밖에 안 하고 있지만 주택을 3개 소유했을 때는 이때는 우리가 단순히 월세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간주임대료까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보증금. 자, 그런데 이때 보시면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을 계산하는 그 계산에서 우리가 기준시가가 2억 그리고 40제곱미터 이하 요거를 우리가 소용주택이라고 해서 이걸 빼낸다 그랬었죠. 아까 설명드릴 때. 그래서 요거를 빼냈어야 되는데 요 빼낼 주택이 없죠. 그러니까 3주택 이상자로 판단하시고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인의 주택은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때 보증금이 지금 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간주임대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죠. 2억인데 보증금에서는 기본적으로 3억을 차감하고서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곱하기 때문에 남편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계산할 게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월세 합계만 갖고 2천만 원만 갖고 판단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역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배우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는 일단 이미 월세 자체가 2,500이니까 이때는 종합과세만 선택이 가능하겠죠. 자, 근데 이때 보증금 4억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우리가 이미 남편에서 3억 뺐죠. 배우자도 뺄 수 있느냐라는 건데 당연히 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부 단위로 합산하는 거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만 카운트 2주택이냐 3주택이냐 요거 할 때만 합산하는 거고 소득세 신고는 각각 끊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는 4억에서 3억을 뺀 요 부분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계산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이게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사례까지 봤고요. 사례를 한 개만 더 좀 살펴보면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본인이 이제 주택을 하나, 배우자가 두 개. 역시 아까랑 같은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2억 원 40제곱미터. 자, 요거는 우리가 올해 이제 개정이 돼서 전년도까지는 이제 그 보증금 기준시가 3억,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소형주택으로 봐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이제 그 배제했지만은 올해부터는 2억 40제곱미터입니다. 요거는 주택수에서 카운트를 하지 않고 간주임대료 때만 그렇습니다. 간주임대료 때만 요거를 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게 개정된 세법이니까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거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본인의 주택을 보시면은 일단은 이때 그 주택 수를 보셔야 돼요. 주택 수는 3주택이고요. 이때 그 보증금 계산하는 간주임대료 카운트할 때는 이때는 2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간주임대료 관련해서는 2주택. 그래서 간주임대료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세 합계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과세만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자, 이래서 올해 그 이제 주택임대소득자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까지 좀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그 계산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과세 계산을 하는 그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 내용을 좀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총수익 금액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월세랑 간주임대료를 더해서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고요.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50%를 그냥 필요경비를 의제를 해서 그냥 인정을 해줘 버립니다. 자, 근데 등록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을 써서 우리가 등록이 돼 있으면 60%더 많은 필요경비를 빼주는데, 그럼 등록임대주택이 뭐냐?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한 그런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하는 거는 이제 그 필수예요. 무조건 해야 되고요. 지자체에 등록하는 거는 요거는 선택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선택적으로 하니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둘 다 돼 있으면 여기 더 높은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50%를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필요경비를 빼고 나면은 소득공제를 이제 빼주는데, 원래 소득공제는 각각 이제 그 부양가족이나 이런 걸 따져서 빼야 되는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미등록, 그러니까 세무서만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세무서 사업자 등록도 안 한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200만 원을 빼주게 돼 있고, 등록임대주택, 즉 세무서랑 지자체 같이 등록이 됐으면 400만 원을 이제 차감을 해주고, 세율은 14%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세액 감면은 지자체와 세무서 등록을 모두 한 요 경우에만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4년 임대하면은 이제 30%, 8년까지 임대하면 75%인데, 요거는 요 등록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별도로 추가적인 감면 요건을 또 갖춰야지 돼요.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요건을 충족해야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결정세액이 계산이 되는데, 한번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총수익 금액이 1,500만 원이었다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50%를 필요경비를 그냥 빼줍니다. 그래서 750만 원은 필요경비로 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도 그냥 아무런 요건 없이 200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얼마가 되느냐? 550만 원이 우리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거기다가 세율은 단일 세율 14%를 곱하기 때문에 14%의 단일 세율을 곱하면 세액은 77만 원만큼 세액을 납부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등록임대주택은 여기서 율이 조금 다르잖아요. 이때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같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1,500만 원, 그리고 필요경비는 60%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900만 원만큼 필요경비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가 여기 4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 적용하니까 요 400만 원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과세 표준은 200만 원이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14% 이렇게 적용하면은 28만 원만큼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게 지금 그냥 처음에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는 50%, 60%니까 한 10% 차이, 뭐 200만 원, 400만 원이니까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막상 계산을 해보고 나면은 이렇게 세액 차이가 좀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까지 등록을 하면은 훨씬 더 좋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 미등록 임대주택은 감면이 없었지만 우리 등록 임대주택이면은 여기 나오는 세액 감면도 적용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도에 이제 보다 보면은 저희 거래처 이제 사장님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세무서랑 등록하고 지자체 등록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그래서 이런 점이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지자체 등록을 하셨지만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왜
등록 안 했냐라고 했더니 이게 그 등록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면은요, 지금 여기 나오지만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임대료를 더 많이 올리고 싶다. 월세를 내 맘대로 못 올리니까 그게 싫어서 등록을 안 했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자체 등록은 선택이에요. 등록을 하면은 혜택이 있는 거고, 등록을 안 하면 그냥 혜택이 좀 없고 좀 편안하게 임대료도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좀 선택하신 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자, 이 분리과세에 대한 개념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이 분리과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다른 종합소득 있죠. 그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다른 종합소득과 이거를 서로 합산하지 않는다, 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소득에 대한 그런 이제 선출세액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과세표준, 누진세를 곱하기 전에 이 과세표준 합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합치지를 않습니다. 합치지 않고 그냥 따로 계산을 해서 나중에 신고 서식에 보면 세액만 합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액으로 이제 여기서 사업소득에서 세액 나오고 분리과세 세액 나오면 합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리과세 개념. 즉 분리과세의 개념은 과세표준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한다는 게 이제 개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한번 우리가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때 1,500만 원일 때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종합과세를 선택할 때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장하시는 이제 사장님들이 많으니까 이미 사업소득이 1억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우리 주택임대 같은 경우 하다 보면 필요경비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경비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사업소득이 1억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종합과세라면은 요거를 합쳐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사업소득 1억과 1,500만 원 합쳐서 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이런 경우는 35% 세율 이제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1,500에다가 35% 계산하면은 500만 원 넘는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77만 원, 28만 원, 여기는 한 500만 원이니까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아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분리과세가 유리해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는 요건은 제가 생각해봤을 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나온 요 필요경비가 50%, 60%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필요경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의 월세를 받고 있는데 또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했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이 주택을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나가는 이자 비용이 실제로 이거보다 더 크다. 즉 필요경비가 실제 필요경비로 입증되는 게 50%, 60%보다 더 클 때 그때만 이제 종합과세가 좀 유리한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첫 번째 요건을 넘어가서 이제 종합과세 여부를 검토를 할 당시라도 아무리 요 소득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적용 세율 자체가 높아 버리면 이제 그게 또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은 여기 14% 세율이 14% 이하일 때만, 그러면은 몇 퍼센트밖에 없겠어요? 현재 6%밖에 없겠죠. 그래서 필요경비가 지금 의제되는 것보다 더 많고 6%가 적용이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만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분리과세가 유리할 거기 때문에 대부분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는 게 낫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어려운 점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냐면은 일부 기간 동안만 등록을 하는 경우, 요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에다가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게 전년도에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거래처도 작년에 이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은 혜택이 많이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2019년 1월 1일 날 등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등록을 하면은 일부 기간은 50%, 일부 기간은 60% 요거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 기간, 그 등록한 기간과 등록하지 않은 기간은 그거를 월수로 안분을 해야 되는데 일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임대료를 갖고서 등록 기간을 월수로 안분을 하는데 우리가 1개월로 보는 그 기간이 보통 세법의 많은 규정은 1개월면 무조건 1개월로 봐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과세기가 흘러가는데 7월 한 중간쯤에 7월 20일쯤 등록을 했다라고 했을 때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보게 되면은 등록한 기간과 등록하지 않은 기간을 합쳤을 때 13개월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봐갖고 요거를 안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안분할 때 계산식이 살짝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등록한 기간에
연말에 발생한 수익 금액은 60%, 등록하지 않으면 5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있었다. 아까 1,500인데 1,000만 원은 등록 기간이고 500만 원 등록하지 않은 기간이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60%에서 이제 400만 원의 필요경 60%에서 600만 원의 필요 경비를 빼주고 여기는 이제 500만 원에 대해서는 50%니까 250만 원의 필요 경비를 이제 차감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00만 원과 200만 원 소득공제도 수익금액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수익 금액이 1,500만 원이니까 등록한 기간은 매출액이 1,000만 원이다 하면 15분의 10 곱해서 400만 원으로 안분을 해주고요. 여기는 이제 15분의 이제 5 해갖고 500만 원 이렇게 해서 400만 원과 200만 원 서로 안분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적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리과세 시 어떻게 소득세를 계산하는지를 좀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계산 구조 같은 경우는 한번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얘기를 조금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간주임대료를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그 요건은요, 먼저 아까 조금씩 설명드렸는데,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소형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포함하지 않도록 돼 있고요.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2억 원 이하인 주택. 얘네들은 카운트에서 뺐죠. 아까 이제 계산할 때 보면은 요게 이제 올해 2019년 개정세법이라 그랬어요. 그 이제 2018년 전년도까지는 요게 60제곱미터 3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2018년도에는 소형주택에 해당돼서 간주임대료 계산 안 했던 사람이 올해는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검토해 보셔야 되겠고, 보증금 자체가 3억 원을 초과해야만 요거를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지금 살펴보듯이 전체 보증금, 주택이 3주택이면 전체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빼게 돼 있어요. 그 3억 원이 넘어가는 것만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60%를 곱하고 365분의 1,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은 2.1%를 저희가 적용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았어요. 보증금을 한 10억 정도 받아서, 전세면 10억 정도 되니까 받아서 이 받은 10억의 이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예금 통장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퇴거할 때 이제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안 쓰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 10억 원이라고 하는 요 임대 보증금에서 이자 수익이 생깁니다. 그럼 그 이자 수익에 대해서 이미 앞쪽에서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죠.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를 할 테고, 그렇지 않으면은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분리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14% 세금을 떼니까 이자 소득을 이미 세금을 낸 거예요. 즉 보증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자 소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간주임대로 사업소득을 또 과세하게 되면 이자 소득과 사업소득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보증금으로 어떤 금융자산을 취득했다. 그래서 그 금융자산, 뭐 정기예금이든 보통예금이든 아니면 주식 같은 게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생기는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이 있었다면은 그걸 차감을 해서 이중과세를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부에 의해서 실제 그 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이라는 게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금융자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재무제표 만들 때, 기장할 때 재무제표에다 그 예금자산도 넣어줘야 되겠고요. 그다음 이자 수익에 대한 회계 처리도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만약에 추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때 금융 수익을 차감해 주지 않는 거, 그것만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보증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은 적수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차감하는데, 요거는 회계 프로그램에다 넣어서 입력하시면은 알아서 높은 것부터 빼주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시겠고요. 몇 가지 사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독주택 사업자의 보증금 합계,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세 채를 단독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요. 세 채를 단독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 채에다가 소형주택이 없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주택이 지금 세 채가 있는데, 이때 3억 원을 어디서 뺄 거냐라는 건데, 3억 원은 이 중에서 이제 보증금 적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C주택에서 이제 이 3억 원을 빼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산 사례 보면은 A주택, B주택 요걸 안분해서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안 빼고 요 C주택에서 3억 원을 전부 다 빼서 계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시면서 요 첫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해보시면 공동주택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A주택은 갑의 단독 소유고, 그 다음에 B, C, D 주택은 을에 이제, 그 갑과 을이 같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먼저 간주임대로 계산 대상인지를 따져야 되는데요. 간주임대로 계산 대상을 따질 때 이 갑과 을이 배우자이기 때문에요. 이 갑과 을이 갖고 있는 거는 부부 합산 4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지분이 높으면은 이제 높은 사람 걸로 하고, 뭐 C주택은 을로 하고, 뭐 D주택은 을로 하고, 뭐 이렇게 뭐 B주택은 각각 소유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부가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는 어차피 누구의 소유가 된다 하더라도 주택수를 카운트할 때는 합쳐서 보기 때문에 일단 부부 합산 4주택 이렇게 보시고요. 부부 합산 4주택이기 때문에 일단 과세 대상, 그러면서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다, 또 과세 대상이다까지 카운트를 하고 났으면은 소득금액 계산은 따로 해야 됩니다. 공동사업장은 이 공동사업장 자체가 하나의 거주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각각 소득세 신고할 때는 따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거는 A 주택은 갑 단독으로 이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되고, B, C, D는 합쳐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에 부부가 서로 나눠주는, 그런 소득금액을 나눠주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여기서의 이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자, A 주택은 보증금이 4억이잖아요. 이 4억 원에서 우리가 3억 원을 빼서 이제 간주임대를 계산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여기서 B, C, D 주택은 별개 이제 그 공동사업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3억을 뺐는데 여기서 또 3억을 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공동사업장은 별개의 이제 사업장으로 보고 별개의 납세모자처럼 보고서 거기서 이제 소득금액 계산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B주택에서 3억을 한 번 더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된 소득금액을 A는 이제 전부 다 갑의 걸로 보고, B, C, D는 여기서 갑과 을로 지분율로 나눠져서 소득금액을 계산을 이제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걸 자세히 한번 좀 살펴봤고요. 우리 계속해서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 감면에 대한 얘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